5천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재테크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나는 3억, 5억 이렇게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한 방에 사실 베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부동산이라는 걸 좀 더 공부해서 단계를 두는 거예요. 지금 특히 피디님이 갖고 있는 돈 정도의 크기면 현재 시장 내에서는 좀 더 지방 쪽에 눈을 돌려서 지방 아파트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서울이 됐던 수도권이 됐던 이렇게 수도권 자산으로 건너올 수 있는 그러니까 디딤돌로 쓸 수 있어요. 멀리까지 관심 갖고 싶지 않아요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모은 돈이 한 1억은 넘어야지 조금 서울 아파트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꼭 서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수도권도 괜찮다고 하시면 1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수도권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있고요. 집을 사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수도권, 서울 안에서만 집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지방까지 제가 관심 가질 그런 시간적 또는 마음의 여유가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돈이 모자라. 그럼 돈을 모아서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 좀 더 기회를 찾는 거고, 만약에 저는 너무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나 자산 마련하면서 오히려 그 돈을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저는 지금 5천 갖고 있지만 5천만 원을 좀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디님이 갖고 있는 그 5천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지방 투자는 해볼 수 있어요. 결국에 그 차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냐, 지역을 정해놓고 그 서울 수도권에 맞는 돈을 모아서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좀 적더라도 이 돈으로 오히려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조금 돈을 불려서 다음 자산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거냐, 그 차이예요.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으로 지방 두 채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서울 수도권 똘똘한 거 하나를 사는 게 나을까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얼마만큼 자산을 갖고 싶은지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로 가져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여기서는 저 1억 있어요. 1억으로 저 집 하나 살까요? 2개 살까요? 사실 이 고민이 끝인 게 아니라 얼마를 내가 모을 수 있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1억을 갖고 있고 내가 모으는 돈도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 4천 이상은 모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1억으로 조금 수도권 안에 집을 사놓고 또 내가 저축한 돈으로 다음 또 투자하는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들고 있지만 제가 1년에 모으는 돈은 정말 소액이에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특히나 지금 피디님처럼 저는 부동산을 많이 늘려서 자산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한다면 오히려 그분은 그거를 조금 나눠 쓰시면서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에서 제가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결국에는 오르고 내리고의 주기가 있는데 수도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받는 범주, 이 기간이 조금 길어요. 보통 서울 수도권 사이클에 한 거의 10년 정도는 얘기를 하죠. 또 지방도 또 더 여기서 세밀히 들어가면 이게 광역시냐 중소도시냐 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이클이 짧은 게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짧다 그러면 한 4, 5년, 좀 길어도 한 7, 8년 정도 이 안에 들어오는 기간 안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제 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사이클이 좀 짧은 지방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나와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으로 자산을 바꾸는 그런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예요. 이거 쪼개 쓸까? 아니면 한 방에 쓸까? 이 고민 진짜 많이 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한 번 투자하냐, 2번 투자하냐 이 판단은 아니다. 나는 시간 쓰기 힘들어.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한 번만 투자하고 편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저는 그래도 이걸 토대로 자산을 조금 더 늘려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래도 적절히 나눠서 쓰시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불리는 거죠. 한마디로 눈덩이를 키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덩이를 얘 하나 키우고 얘 하나 키워서 나중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서울 수도권으로 건너오는 그런 계획을 또 짜볼 수도 있어요. 저 서울 수도권 가고 싶어요. 1억을 모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억까지 열심히 모았어. 그럼 그 다음 단계 나 뭐 해야 되지? 그 고민을 뭐 해야 되지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바꾸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집이라면 어떤 곳을 살 수 있는지를 이제는 정말 관심 갖고서 이제 찾아보자.
근데 혼자 찾으려면 막막하잖아요. 일단 중요한 게 집을 살 때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 선에 있는 20평대 지금 단지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격이 얼마냐. 얘 지금 저층 아니라 중층으로 가격이 한 3억 7천 정도 물건이 있죠. 근데 이 3억 7천짜리를 내가 뭐 내 집 마련을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면 집을 사고 사실 전세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사서 전세를 놓는다. 가격을 보세요. 3억 7천에 이 20평대 단지를 사서 3억 2천에 전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면 수도권 또 수원이라는 큰 도시 안에 그래도 2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우리가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냐. 이제 서울에 있는 20평대 단지예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4억 8천 정도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저층 아니라 이제 중층 정도가 4억 8천 정도 가격이고 전세가 마지막 7월 달에 거래된 게 3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세가 없기 때문에 이 3억 6천보다 조금은 전세가가 높다 하더라도 거래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실거래가 정도 3억 6천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좀 더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 안에 20평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중랑구에 있는 이제 20평대 아파트고 내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서울 아파트는 다 남의 얘기예요.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완전 외딴 데 있거나 아니면 막 100세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세대수 작거나 이런 데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선호하는 단지들이에요. 거주하기 되게 편하고 아파트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또 쾌적하기도 하고 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여전히 저희가 엄청 큰 돈 아니어도 분명히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있어요.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부지런히 모으는 단계가 필요한 게 맞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갖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실제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 방향을 알아보는 단계가 두 번째는 진짜 필요해요. 한 번은 살면서 내가 제대로 부동산이라는 거를 공부해야지 엄청 나한테 먼 얘기 아니라는 거를 알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나한테 용기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해보는 거. 제가 2016년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2016년의 분위기는 어떤 데였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봤던 그런 지역들, 서울에서도 저희가 오늘 동작구라는 지역을 얘기하지만 사실 동작구는 그때 감히 언감생신이라는 단어는 이때 쓰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냥 관심 가질 수도 없는 너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전세가율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시장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좋은 곳들이 먼저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16년, 17년 이런 시장은 조금은 서울에서는 그래도 순서적으로 조금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수도권, 나머지 경기도에는 그래도 기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이런 지역들,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되게 상해 지역이 아니라 이제 중간 그 이하의 지역들을 더 많이 봤었고, 그 시장들이 이제 한 바퀴 쫙 돈 거죠. 2016년, 17년, 18년 지나면서 또 수도권 시장이 가격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멀어졌던 거죠. 멀어졌다가 그리고서는 다시 시장이 바뀌고 다시 2024년 시장으로 이렇게 짠 하고 왔을 때는 지금 이제 이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지역들, 좋은 단지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저는 많이 남아있다 생각해요. 너무 막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조급해하고 하지 마시라는 게, 이렇게 시장은 결국에는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 되게 절망적이고 막 살 게 없고 이런 시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서 좋은 거 잘 찾자. 그게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급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쫙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도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점이 뭐냐?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냥 집 근처 알아보더라고요. 맞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내가 만약 집을 산다면 어디 사야 되지?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왜냐면 나는 거기가 익숙하고 그냥 나는 거기 내 회사가 또 근처에 있다면 편하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은
많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의 선택은 뭐가 달라지냐? 나만 좋아하는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만한 곳을 찾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공부하면서 저도 가장 크게 바뀌고 제 선택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수요. 나 혼자만 수요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수요처를 찾자.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수요라는 거는 일단 상품적으로는 어때요? 저희가 부동산이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반적인 수요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어떤 게 나한테 주거 형태로서 익숙한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내가 가격을 볼 때 덜 어렵고 덜 헷갈리는 게 거래되는 금액이 되게 투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너무 그냥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걸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버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를 내가 잘 모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로 시작해 보셔라 라는 거를 첫 번째 추천드리고, 하나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순서가 있어서 우리가 집을 사는 거 혹은 투자하는 거는 내가 편히 살려고 내 집 마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집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내 집 마련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살아서 사는 동안 좋았으면 좋겠고, 하나는 실거주 관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집이 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거주의 관점에 플러스 약간 투자자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수요적으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순서가 라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주거 형태로서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반응이 빨라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점점점 아파트가 막 올라가. 더 이상 집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아파트를 사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러면 그때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애들이 그 다음을 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로 내가 사고 파는 게 좀 더 투명하고 가격을 인지하기도 편하고 공부를 시작하기도 편한 거 하나와, 지금처럼 나중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좀 더 속도가 빠르더라.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시작은 아파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아파트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단지를 보는 어떤 기준도 있을까요? 내가 만약 여의도 직장인이에요. 여의도 살고 싶죠? 문제는 뭐예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은 비싸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이 뭘까요? 그 다음 대안이 그래서 교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기 못 살아. 근데 내 직장이 그곳이라면, 강남이나 여의도나 도심권에 있다면,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근데 나는 강남 직장인이 아니잖아.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나만 좋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산을 지금은 내가 이걸 사더라도 나중에 내 집을 다시 사갈 사람, 혹은 내가 이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거야. 그러면 내 집에 와서 살 사람, 우리 지역에 직장인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회사를 다니는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 직장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특히 되게 주요 업무 지구라고 하는 곳들, 강남처럼 큰 일자리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 내 자산을 마련해 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뭐 학군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교통이 가장 최상이다. 반면에 지방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지방은 거의 사람들이 회사 갈 때 사실 내 차 타고 가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은 이런 교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군 또는 환경이 진짜 중요하고, 근데 이것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특히 학군을 중요하는 뭐 광역시 같은 데는 학군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도시 규모가 조금 더 적어진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학군은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환경, 얼마나 그 지역이 쾌적한지, 얼마나 또 연식 좋은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지역에서 더 중요해요. 결론은 그 지역마다의 조금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이제 입지 요소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고 공부한다면 그 지역에서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골라낼 수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결혼을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이제 200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누군가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 했을 때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가 또한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도 하고, 또 늦어도 결혼 또는 아니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2007년, 그 다음에 결혼을 2008년에 했어요. 근데 2008년에 저도, 그 다음에 또 아이를 2013년에 낳았는데 2013년에 저도 부동산에 사실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지금 피디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있어요 라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저는 이런 단지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진짜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돼. 부동산은 되게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전유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랑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냥 자포자기 했던 거?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갔던 거죠. 막상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한 게 거의 사회생활 시작하고 거의 10년 다 돼서, 결혼생활 시작하고도 거의 한 9년 다 돼서 그제서야 부동산 공부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정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찾아보면 그 기회는 많고 내가 모르는 것 뿐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이 알아보는 시간을 미루면, 제가 그렇게 결혼하고 한 9년, 10년이라는 시간을 자포자기 하면서 그 시간 어떻게 보냈냐, 돈을 되게 열심히 모으고 부지런히 살았냐, 또 아니더라고요. 나 어려워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쓰기 바빴던 거? 그래서 제가 투자 시작할 때 돈이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돈이 안 많아도 아파트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장에도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곳들이 어떤 곳들에 있는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맞는지를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이제 들여다보시면 저는 이 시간이 충분한 터닝 포인트가 또 되어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파트를 샀다고 했을 때요. 근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 샀어. 얘가 과연 사자마자 오를 것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사자마자 뭔가 바로 오르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 시장은 또 아닌 거? 결과적으로 그 시점에 내가 만약에 단기 급등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때로선 좋죠? 근데 단기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좀 있으면 얘가 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봐왔던 20년, 21년 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확 오르는 시장을 본 거였고, 그러면서 단기간 또 하락하는 걸 봤잖아요.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 이거 수익 났잖아요 라는 거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일단은 만약에 수도권이라면 그런 강남이라는 이런 일자리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에 내 자산을 마련해 놓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그래도 조금 더 자산이 커질 때까지 잘 지내왔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 언제 오르지? 빨리 오르면 내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빨리 팔아서 빨리 돈 가져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투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얘 충분히 이 지역에서 좋아할 만한 거고, 내가 이거 싸게 사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이제 잘 사고, 그 다음에 항상 자산은 사는 것도 있지만 지키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지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또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그래도 지킨다는 얘기는 얘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잘 기다릴 거야. 그러려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무리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좀만 더 보태서 제가 맞동 뽑아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대출까지 보태서 내가 이 집을 사면 시장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으로도 보세요. 지금도 일단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지역들, 좋은 단지들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또 대출 규제나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집을 샀어. 근데 막 대출을 규제하면서 막 금리도 올라가고 내가 원래 받았던 그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줄기도 하고 그런 그림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 시점에 내가 아무리 이 집을 그때는 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나를 규제하는 시장에서도 이 물건 잘 들고 가면서 버틸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너무 무리한 대출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지켜왔던 그냥 원칙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싸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지금처럼 시장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변하는 시장에서도 이 물건 잘 들고 가는 거는 싸게 샀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지 나중에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나한테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눈여겨봤던 단지들 도망가요.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살 수 있는 단지들 중에서 좀 덜 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찾고 사는 그게 자산을 잘 지켜가서 수익을 맛보는 단계, 그 단계까지 잘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가능할까요? 저 한 방에 10억 벌겠어요?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단계만 좀 밟아주세요. 나 5천 들고 있지만 이 5천을 가지고 이걸로 1억 벌고 그 다음에 또 3억 벌고 또 5억 벌고 10억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얘가 나 1억 들고 있는데 내가 한 방에 10억 가겠어 라고 하면 사실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돈만 갖고 뭘 사기에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이거 대출 보태서 또는 어디 진짜 자산을 크게 불려줄 투자처가 없나? 막 수익률 몇백 프로의 그런 투자처 없나라는 걸 자꾸 찾게 되거든요. 너무 위험하거나 나한테 리스크 있는 그런 선택, 그런 투자만 안 해나가신다면 저는 그래도 단계 갔을 때 분명히 3억, 5억, 10억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시작한 게 4천만 원 갖고 시작한 거였어요. 2016년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왜 2016년, 2017년 그때 기회 좋았잖아요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냐. 결국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본 단지도 충분히 소액 가지고도 수도권의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도 기회는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가격만 보고 사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가격을 가진 물건들 중에서도 주변 다른 단지보다 이게 진짜 가치가 더 좋고 싼 게 맞는지, 그 저평가 아파트가 맞는지를 찾는 거는 보는 눈을 이제 조금 더 길러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갖고 정말 딱 1년만 제대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만 제대로 공부해보면 내 힘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집을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거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해보자 라고 말하는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드린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그래도 공부를 했어. 나의 모든 생활을 시금전폐하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원래는 내가 유튜브 보고 맨날 치맥하고 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좀 더 하는 일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1년이 끝나갈 쯤에는 내 손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하나 남기자라는 목표를 갖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길에는 얼부 채널처럼 이제 부동산 채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만약 점심시간이야 회사, 그러면 이전에 그냥 밥만 열심히 우리가 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심시간 회사 근처를 이제 좀 둘러보면서도 이 근처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과연 어떤 곳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 사는지, 얼마 정도 하는지를 좀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막 퇴근해 이제 우리 동네 왔어 그러면 마찬가지, 다니는 길도 사실 회사 집 이 길밖에 모르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내가 집에 오는 그 길에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 아파트들조차도 이 중에서 어떤 아파트들을 더 좋아하는지를 좀 더 관심 가져보고, 그 중에서 어떤 아파트가 더 비싼지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비싸지? 이런 이유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생활에 아파트, 좀 집이라는 곳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왜 그러지? 이거 나 혼자 아는 게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재밌네? 아니면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좀 더 아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뭔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냥 지금의 생활 안에서 조금만 더 관심이랑 갖고 내가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과연 부동산이라는 거를 공부할 수 있을까?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일까? 그 마음 때문에 만약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거의 한 9년, 10년을 놓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특히나 아직 부동산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정말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관심 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인지, 그만큼의 저축액 또한 안 되는 분인지는 내가 공부해보면서 그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너무 겁먹지 마시라. 진짜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 돈 갖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정도인가를
한번 본 다음에 어렵다면 그때 또 거기에 맞춰서 돈을 더 모으던가 거기에 맞춰 방향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